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네 번째 1인 시위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월요일보다 훨씬 더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겨우겨우 버티다 2시간을 못 채우고 한 1시간 50분쯤에서 포기하고, 그래도 거의 다 채웠다 해서, 음, 그만뒀는데, 여전히 그냥 제가 투명인간인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극단적 개인주의가 됐는지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잘못되어서 정치, 교육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병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사회의 특징을 그 이탈리아 철학자, 여기 사진에 보시는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분이 그 한국에서 한 4년 정도 머무르시면서 그 객관적으로 느낀 점을 4가지를 짚었다고 하네요. 끝없는 경쟁, 극단적 개인주의, 일상의 사막화,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룬 이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극단적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져서 또 인생을 또 청소년들도 우울하고 성인은 성인대로 굉장히 삭막한 그런 환경에서 사는지 참 슬픕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발언이 한국인들의 일상은 마치 오아시스 하나 없는 사막의 한가운데를 목적지 없이 정체 없이 걷고 있는 방랑하는 삶이다. 삶의 형태를 방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삶의 형태를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정말 와, 이건 진짜 제가 피켓을 들고 있고 이제 이 추운 날 혼자서 서 있으면은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 할 만도 한데 아예 그냥 95% 이상은 그냥 무시하고 가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지체 장애자가 이제 고령이 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집을 나와서 4일 동안 역 근처에서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이렇게 관심을 주지 않다가 뭐 결국 이제 사회복지사가 와서 이제 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된 거는 진짜 이렇게까지 병든 사회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죽어라고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극단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정말 지금 우리가 극적으로 이 상황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역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헬 조선으로 가겠다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부산 시청 앞에서 지금 이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부산 시장 선거 4월 7일까지 계속 이어갈 텐데 부산 시민 현장이라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돌멩이 같은데 이렇게 시민 현장이 새겨져 있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보고는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야와 신라의 숨결 속에 낙동강의 얼과 금정산의 슬기가 담긴 부산은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민주의 새 역사를 일궈낸 자유의 도시다. 부산은 대양의 관문이며 대륙을 향한 교두보로 동북아의 중심에서 우뚝 서서 세계의 인재와 자원을 모으는 역동의 해양 도시다.
우리는 부산의 주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진취적 기상으로 미래를 개척하며 지역 번영과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건 너무 좋죠. 근데 이 5가지를 보면은 과연 여기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이 5가지가 전혀 부산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우리는 인권을 우선하고 복지를 보장하는 안전사회를 꿈꾼다. 저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는 인권이 정치계에서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뭐 산업재해로 정말 뭐 10년 동안 수만 명이 목숨을 이제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아주 강력한 그런 산업재해법이 없고 지금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북한 북한 군인한테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신 우리 공무원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는 걸 보고, 정말 한 사람의 인권을 이 정부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또, 정말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 탈북민을 포함한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어떤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까지도 우리가 배려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을 더 지지해주는 듯한 바깥의 어떤 외국의 인권단체나 외국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 정권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또한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 뭐 화이트 칼라든 노동자든 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나친 노동시간, 그리고 또 직장별로, 직업별로 여러 가지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굉장히 침해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가 됐든 근로자, 노동자가 됐든 우리나라는 정말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복지 같은 경우는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복지 예산에 가장 낮게 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고, 거의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의 부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개인이 만약에 뭐 사업에서 실패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그런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또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고, 또 사업 실패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지는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인권이 우선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두 번째, 우리는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는 정의사회를 가꾼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들이 엄청난 부패 사건에 연루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법을 준수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그런 사회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부터 가장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청렴하고 진실된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정치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생태사회를 가꾼다.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는 세계의 환경운동가에게 아주 악명 높은 별명이 있습니다. 탄소악당, Carbon Villain이라고 2016년도에 그때부터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추출하겠다고 결정을 한 상태라서 환경운동가들이 이제 많은 반대 운동을 하시고 있던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부산 미세먼지 안전 부산 시민행동에서 꽤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환경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야지 정말 앞으로 경제에서도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의식이 정치권에서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환경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일반 시민들도 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그래서 생태사회를 가꾼다는 이런 말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엄청난 난개발과 좀 계획 없는 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생태를 파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세먼지, 물론 중국에서 오는 것도 많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미세먼지가 오는데, 미세먼지로 거의 굴뚝에서 어떤 날은 거의 뭐 뿌열 정도로 굴뚝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번째, 우리는 창의를 중시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문화자회를 가꾼다. 창의를 중시한다고 하면 창의력을 중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창의력을 말살하는 정근대적인 입시만을 바라보게 하는 초경쟁의 주입식 교육에 아직 머물고 있죠. 아주 시대착오적인 그런 잘못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는데도 어느 정치인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 공론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의를 중시한다. 이것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요. 마지막 이제 5번째, 우리는 이웃과 화합하고 봉사를 실행하는 공동체를 가꾼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주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의 삶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또 삭막하고 또 살아나가는 게 힘겹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이제 대대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현저히 봉사활동은 당연히 적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공동체가 오히려 공동체 정신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인해서 이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죠. 엄청나게. 그리고 이웃과 화합보다는 내 이웃이나 내 친구는 그냥 경쟁의 대상일 뿐이고, 서로 초경쟁 교육부터, 그리고 뭐 자영업 같은 경우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이웃과 화합해서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라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런 레드오션 경쟁 사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화합보다는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치권은 또 그 분열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빈부격차, 정말 소득만 하더라도 10%의 상위층이 거의 뭐 전체 국가의 소득의 반을 가져갈 정도로 자산까지 합하면 훨씬 더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의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에 사회는 우리가 화합하기 힘든 사회가 되는 거죠. 굉장히 갈등도 높고 서로가 반목과 질식, 그리고 또 엄청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불행 지수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참 좋은 말인데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시민 현장 해설문 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 현장의 의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부산의 역사적 근원과 부산 정신의 뿌리를 찾아 부산 시민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한편, 오늘날 부산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의 위상과 역동성의 근원을 파악하고 미래의 전망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산과 부산 시민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은 역사적으로 가야와 신라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야와 신라의 정신은 지리적으로 낙동강을 근원으로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였고 부산의 진산으로 일컬어지는 금정산의 전기를 모아 삶의 슬기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근대사적으로 부산은 부산 항일 학생 운동을 위시한 수많은 항쟁을 통하여 민족 해방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모습을 보여왔고 백산 안희재 선생, 박차정 여사 등 수많은 항일 독립투사를 길러내어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고장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지는 현대사에 이르러 낙동강을 교두보로 하여 한국 전쟁의 위기를 막아낸 것은 물론 4.19 혁명, 부산 민주항쟁을 통하여 민주화의 기수인 자유의 도시로 그 정신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지경학적으로 한반도 육지부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은 5대양으로 넘나드는 관문이 되고 6대주로 뻗어나가는 교두보라는 위상을 지닙니다. 또한 부산은 한국, 중국, 일본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라는 위상과 역할을 담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하여 부산은 세계의 인재와 자원이 모여드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동성을 고유한 기질로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인 것 같아요. 그쵸? 이러한 조상의 얼과 슬기를 이어받은 부산 시민들은 민족 자존과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삼고 오랜 기간 동안 세계와의 교류를 통하여 키워온 진취적 기상과 굳은 주인의식으로 시민 개개인과 부산의 미래를 개척함으로써 건실한 경제적 기반 외에 복된 삶이 연근은 지역 변형을 이루는 한편 인류 평화에 이바지하는 세계 도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다음과 같은 사회를 건설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침범할 수 없는 천부적 권리로서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모든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가 보장되는 안전사회를 가꾸어 나갑시다. 그쵸. 이제 진짜 이런 사회를 가꾸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스웨덴의 사회민주 당이 이루어낸 그런 보편적 복지 국가는 우리에게 큰 나침반을 제공하고 롤모델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스웨덴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스웨덴을 따라하자 이렇게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사회가 완벽할 순 없죠.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이미 성공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선진국들의 성공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것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도덕률인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지킴으로써 부정과 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정의사회를 이룩합시다. 너무 좋은 말이죠. 정말 앞으로 정말 이렇게 투명한 사회, 그리고 정치인을 불신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정치인만큼은 믿을 수 있고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고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말 공정하게 이롭게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그런 믿음을 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존귀함을 인식하여 생명 존중을 우리가 만들어낼 도시 문명의 근간으로 삼고 오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역시 그 가치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 자연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가꿈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화합하는 건강한 생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지금만큼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질 진짜 절실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산시장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들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환경 문제에 앞장서서 환경을 친환경 사회로 극적으로 바꿔가면서 오히려 환경산업도 키우면서 아주 지속 가능한 경제를 달성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인간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그러한 환경을 만들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의식이 없다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제 메시지가 전달될 때까지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할 생각입니다.
네 번째, 경결한 역사적 전통과 융성한 문화적 자산을 보존하고 가꾸어서 지역 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함은 물론 풍성한 문화적 혜택을 향유하고 창의적 사고와 기풍을 중시하여 전통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정신적 풍요로움이 생활세계를 감싸는 문화사회를 기억합시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는 창의적 사고와 기풍. 이 창의적 사고는 그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진정한 그런 진실된 전인 교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육은 친구를 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초경쟁 사회, 그리고 무조건 시험 점수만 높이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에 오히려 창의력을 죽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인 시위에 주입식 교육이 들어간 겁니다. 미세먼지는 환경 문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이고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통해서 환경을 풀어간다면 기후위기라든지 다른 모든 환경 문제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3년 동안 거의 6만 몇천 명이 이제 조기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미세먼지,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죽이는 주입식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부격차, 이렇게 세 가지를 시위를 하는 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시장 선거 전에 공론화가 돼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키는 게 일단 제 시위의 목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목소리가 좀 우리 사회에 전달이 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은 이제 상세 설명은 이웃을 내 가족과 같이 여김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지역 주민을 도우기 위해 서로를 따뜻히 배려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어 봉사하는 일을 생활함으로써 부산 시민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공동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합시다.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족은 정이 있는 민족이었고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말 중에 콩 하나도 나누어 먹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의 잘못,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 사회가 극단적 개인주의로 변질을 했습니다. 초경쟁 사회로 변질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초경쟁 사회를 다 함께 이렇게 서로 도와가는, 다 함께 평등하게 잘 사는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또 본인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또 성공에 대한 야망도 키울 수 있으면서 또 최소한의 기본 생계는 모든 국민들이 영유하면서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5번이 그런 사회를 아주 쉽게 풀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우리 부산의 시민 헌장의 내용처럼 앞으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좀 긴 방송이었는데 좋은 내용이라서 한번 되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청에 가시면요, 이렇게 아주 근사한 그 수석 같은데 이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에 부산 놀러 오실 기회가 되면요, 꼭 한번 그 시청에 그 마당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내년 4월 7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민도 따뜻하게, 부산 시민이요, 어느 시민도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까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